요즘 주식시장의 이슈를 보다 보면은 꼭 테이퍼링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미국의 여러 가지 물가 지표가 계속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고용 수준도 이제 양호해지면서, 자, 미국 연준이 금융정책을 그렇게, 돈을 풀어 제끼는 그런 완화적 정책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는, 양적 완화를 단계적으로 줄여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테이퍼링에 대한 의견들이 계속 연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러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주식시장에서 뭔가 부담을 갖고 휘청휘청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테이퍼링에 대한 공포를 느끼신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다른 관점에서의 어떤 중요한 의미 모르신 분들 많으실 듯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 부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 부분을 꺼내왔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중요한 키워드 알아가시고 투자의 기준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들, 즉 작년 코로나 쇼크 이후에 미국 연준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제를 부양시켰던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 역사적인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엄청난 유동성 공급이었죠. 제로금리 그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 매달 $1200씩 양적 완화를 하긴 하지만 이건 뭐 매달 진행을 하니 무제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 쇼크가 있기 이전만 하더라도 요거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다 하던 MMT, 현대통화이론을 실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국민들 호주머니에 돈을 꾹꾹 눌러주면서 아우 제발 좀 쓰십시오. 뭐 이런 분위기 있어왔죠. 자, 이렇게 엄청난 유동성의 댐이 문을 열고 너무 오랫동안 작년 코로나 쇼크 이후부터 해서 생각해 보면은 거의 한 17개월 가까이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 큰 규모로 돈을 쏟아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가고 있고, 그리고 요즘 모든 자산 시장에 보게 되면요, 안 오르는 게 없어요. 부동산, 주식, 그리고 뭐 가상화폐 시장도 꽤 많이 올랐죠. 최근에 한 3, 4개월 조정이 있긴 하지만 계속 기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요즘 당혹스러운 것까지 막 올라가고 있어요. 뭐 예술 작품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지구를 복사했다는 어떤 사이트에 있는 지도상의 어떤 전체적인 땅들도 가상의 땅들도 가격이 폭등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금융시장의 또는 자산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양적 완화 단계적으로 축소해 가면 난리 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있는 게 현실이고, 자,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되죠. 소비자 물가 지수.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연준이 급작스럽게 전격적으로 테이퍼링, 양적 완화 단계적 축소를 발표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우려감이 시장에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 우리가 올해 초부터 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양적 완화 축소라는 이 말, 테이퍼링 조만간 해야 돼, 할지도 몰라, 뭐 조기 금리 인상도 함께 할지도 몰라, 뭐 이런 식의 긴축 이야기를 올해 초부터 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지겹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저는 문득 과거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2013년 당시 버냉키 쇼크와 그리고 2014년 정작 테이퍼링이 진행되었을 때 그 상황이 오버랩됐습니다. 자, 2013년 6월에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2010년과 2011년에는 양적 완화를 중단할 때는 그냥 전격적으로 중단을 했는데, 이때는 한번 축소해볼까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가 전 세계 증시가 주가지수 기준 한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일시적인 조정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장이 찾아왔고, 정작 2014년에 테이퍼링이 옐런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이 진행하는 동안에 미국 증시는 10%대의 상승이 나타났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2014년 여름부터 해서요, 2015년 8월까지 중국 증시에서는요, 버블이 형성됩니다. 중국 증시 버블.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1년도 안 돼서 더블 이상 상승했어요. 와, 이런 일이 정작 테이퍼링이 진행되던 그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양적 완화 축소 긴축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마치 우리 어린 시절, 저 때까지만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불주사라고, 우리 MZ세대 분들은 모르실 수 있고요. 예, 우리 이제 중년 분들은 여기 왼쪽 어깨에, 예, 화상 자국이 있으시죠? 불주사. 예. 불주사. 그 불주사를 한 4학년, 5학년 때 맞았는데, 초등학교 때요. 그때는 국민학교 때. 예. 이 불주사 맞을 때가 되면 친구들이 공포에 떱니다.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면서, 막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주사 맞지도 않았는데 막 우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주사 맞고 나면 무덤덤해집니다. 자, 이런 것처럼 최근에 긴축, 테이퍼링, 그러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러한 키워드들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면역력을 갖춰가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테이퍼링, 긴축, 조기 금리 인상,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점점 시장의 어떤 충격파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와 더불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작, 긴축을 진행하면, 즉, 테이퍼링을 진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200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그린스펀의 실수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화면상에 미국 연준의 실질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FF 금리 추이가 지금 화면상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00년 초반부터 해서 2008년 금융위기, 그때쯤까지의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2001년부터 해서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레벨 다운 하면서 2003년 중반까지 낮추면서 기준금리를 1% 수준까지 낮추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는요, 미국의 기준금리 1%는 지금으로 치자면 제로금리에 약정원화 하고 있는 상황하고, 진배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4년 6월 30일에, 기준금리 인상하겠다 발표하면서 그때부터 금리를 올리긴 하였습니다만, 거의 이게 이제 1%에 유지됐던 요 기간이 1년입니다. 요 1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요 시기 때 초저금리에 너무 오래 있었던 것이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린스펀의 실수가 있습니다. 예. 자, 생각해보면 앞서 언급드렸던 그 시기 2000년대 초반에 기준금리를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이 낮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야말로 미국 경제가 삼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 삼재에 빠졌어요. 아이고, 뭔 삼재였냐? IT 버블 붕괴됐죠. 9.11 테러 터졌죠. 2001년에. 그리고 대테러 전쟁 2002년 아프간 막 해가지고 난리 났죠. 그리고 2003년에는 이라크전, 줄줄이 알사탕으로 계속, 삼재가 터지다 보니, 요때 당시, 누구였습니까? 대통령.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정말 힘드셨을 것입니다. 미국 연준은 급기야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1%대로 낮추고 1년을, 그만둡니다. 그냥 방치합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혹시나 모를 괜히 올렸다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전쟁도 하고 있는데, 이러다 이거 확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에 올리지도 못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2004년, 7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 너무 오랫동안, 예, 유동성의 댐을 열어놓은 상황이 된 거죠. 이때 당시로는, 예, 양적 완화 무제한하는 거하고 제로금리하고 진배 없는 수준의 초저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2007년까지의 강세장을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부동산 버블을 만들면서 2008년 금융위기로 치닫게 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다 보니 그린스판의 실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2004년 하반기부터 해서 2년간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따다다다다닥 계단식으로 올려갔습니다. 자, 2004년 초중반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하면 1990년대 중후반처럼 전 세계가 또다시 난리 날 것이다. 뭐 아시아 외환위기 또 터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세간에 있었어요. 하지만 증시는 2007년까지 강세장이 있었던 것이죠. 즉 돈을 풀고 한 이후에 유동성의 댐을 단계적으로 닫았다 하더라도 이미 풀린 돈들이 있다 보니 그 돈들이요, 그냥 뭐 갑자기 채권으로 가는 게 아니죠. 예. 금융시장 내에서 그리고 경제 시스템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통화 승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경기가 위축될 때는 돈이 고여 있어서 뭐 잘 돌지 않지만 경제가 돌기 시작하면 본원 통화, 캐시 찍어낸 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요. 은행에 가면 또 어딘가 누가 빌려가서 또 돌고 누가 또 쓰고 돌고 그게 다시 은행 들어오고 또 돌고 이런 통화 승수가 빨라지는데 이때 당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유동성의 댐이 지금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막 돈들이 계속 뭐 팔당댐에 물 쏟아지듯이 팍 나오고 있는데 점점 댐을 막는다 하더라도 이미 쏟아져 나온 그 유동성은 일순간에 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선례를 보면은 요 자체, 즉 테이퍼링이 진행된다. 그 자체가 증시의 악재로 보기는 힘들다 봅니다. 오히려 지금 너무 오랫동안 열어놨죠. 너무 오랫동안 유동성의 댐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돈들은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작 테이퍼링이 진행되게 되면요, 정작 테이퍼링을 시작하면 증시는 무덤덤하거나 되려 상승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저게 언제까지 지속될진 몰라요. 테이퍼링이 2014년처럼 매달 해서 한 10개월 내에 끝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천천히 해서 한 2년 동안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시나리오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테이퍼링 시작하고도 어쨌거나 제법 긴 시간 텀이 있죠. 그 동안은 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테이퍼링이 종료가 다가올 즈음이 이때가 이제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될 듯 합니다. 왜냐? 지금 금융시장은요, 테이퍼링이 과거의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하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시장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제 좀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과거의 기준금리 지금은 양적 완화로 비등한 어떤 레벨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막바지가 되는 그 어느 날,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뭔가 불안한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테이퍼링이 언제 시작할지 몰라요. 일단 테이퍼링이 언제 시작할지 몰라. 테이퍼링이 지금 가능성이 높은 게 뭐 올해 연말 되지 않을까 뭐 뉴스에서 나오고 있지만 파월 의장이 내년 초에 그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해서 신임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거 좀 퀘스천이죠. 그리고 내년에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테이퍼링을 단기간에 끝낼지 아니면은 뭐 1년, 2년 뭐 어느 정도 속도로 할지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변수지만 우리가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것 자체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나중에
예, 정말 시작하고 끝점을 딱 감안해서, 저 끝점이 언제 정도 될 텐데, 그때가 좀 부담이 되겠구나. 이러한 어떻게 보면 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결론은 테이퍼링 걱정하지 마라. 예, 테이퍼링 시작해도 걱정하지 마라. 입니다. 그리고 요 관련한 부분은요, 제가 99차 정기 시크릿 세미나에서 좀 자세히 다루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번 99차 정기 시크릿 세미나가 8월 27일 금요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매달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참여 방법은 제가 댓글 최상단과 그리고 영상 본문에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달 진행되는 시크릿,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드리는 정기 세미나. 우리 애청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어제 증시 토크를 좀 하루 쉬게 됐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집안에 좀 아프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긴급하게, 제가 어제, 하루,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픈 게 아니고,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앰뷸런스 타고 급하게 막 이동하기도 했는데, 참, 앰뷸런스 안에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문화시민으로서, 길도 잘 터주시고 이런 모습을 봐서 우연일 수 있습니다만 길 터주신 모든 운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게 저절로 이렇게 착 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 어제 하루 기다리셨을 텐데요. 기다려주신 마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 이제 빼먹지 말고 증시 토크 강하게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